네, 저는 이 영화가 보여주는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사랑에 대한 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역시 이한이 캐릭터 같은데요. 이 작품의 그 이한이 캐릭터는 이제 사랑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게 된 그런 캐릭터이고 그냥 뭐 뭔가 그 대단히 어떤 그 역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에 투신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감정을 가진 누구나 다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이어지는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이한이 캐릭터가 연기하는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이영 감독의 이 유령으로 옮겨오면서 굉장히 잘 살아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질문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할 말이 없네. 박차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박차경. 제일 처음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원작의 모든 걸 지워놓고 일단 백지에서 박차경 캐릭터에 맨 먼저 놓고 이 사람을 따라가겠어라고 정해놓은 다음에 캐릭터를 쓰면서 그냥 정말 반사적으로 이한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한이만 할 수 있는 아무도 없다. 이건 이한이 아니면 불가능한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녀가 사실 굉장히 큰 사람이잖아요. 뭔가 단단하고 크고 흔들림 없고 사사로운 것에 별로 휘둘리지 않는 정말 올곧은 어떤 느낌 그런 느낌의 인물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한이를 그렇게 활용하는 것에 너무너무 제가 즐거움을 크게 느꼈는데 액션 장면 찍을 때 이 설경구 선배랑 둘이 이제 정말 육탄전으로 붙는 다이다이라니요. 지금 한일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다이다이라니 세상에 깜짝 놀랐네. 아니 이렇게 지적인 포즈를 하고 앉아서 다이다이요. 이거 너무 일제시대 잔재. 깜짝 놀랐네 정말. 우리 중에서 일제시대랑 제일 가깝지 않아 나이가? 감독님 선입견을 버리세요. 다이 영어 다이. 둘이 죽자 너 죽고 나 싸운다고. 죽자. 다이. 설경구랑 그만해. 정말 수습하네. 이어가십시오. 네, 어쨌건 설경구 선배하고 두 사람이 육탄전을 벌여서 붙을 때 단 한순간도 남성과 여성이 싸운다고 느껴지지 않아야 한다가 제일 큰 목표였어요. 그냥 계급장 떼고 성별 다 떼고 진짜 두 사람이 각자의 감정과 각자의 기로 악으로 부딪혀서 땀 냄새 나고 피 냄새 나고 하면서 불꽃이 튀는 느낌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또 하고 싶었고 그리고 영화에서 여러 가지 액션이 나오는데 다른 액션들은 컷 바이 컷으로 영화적으로 접근했거든요. 그래서 컷으로 나눴기 때문에 배우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역들이 컷으로 나누면 해줄 수 있는 게 좀 더 생기니까. 근데 중간에 두 사람이 붙는 장면은 두 사람한테 다 맡기겠다. 그래서 카메라는 길게 쫓아가고 두 사람이 거의 다 실제로 해야 하는. 그래서 진이 빠질 때까지 진짜 몰아붙이는. 그래서 대역이 거의 해줄 수 없고 진짜 두 사람이 다 했거든요. 설경구 선배님 주먹 이만하거든요. 진짜 이만. 그래요? 과장 하나도 아니에요. 사람이 요만한데 주먹 이만? 주먹 이만. 네. 그렇다 치고 여기 주먹대장 띄워주세요. 캐릭터. 그래서 한이를 딱 손을 잡았는데 이만. 진짜 무비건조 게스트에 적합한 감독님이시죠. 이만한. 허위 과장. 허위 과장. 오 그런 말 하면 어떡해. 그래서 되게 걱정하면서 이제 배려를 많이 해줬는데 처음에 슛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딱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실제로 부딪히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설경구 선배님이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아이고 맞아 그랬을 것 같아. 경구 선배님 괜찮으신가? 그래서 살피면서 찍었죠. 되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줘서 이한이의 이 놀라운 타격감을 맞아. 꼭 극장에서 보셔야 맞으면 됩니다. 너무 아플 것 같았어. 그 여러 명의 어떻게 보면 집단으로 시작해서 그 구성이 계속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그 안에서의 케미스트리를 구성해내는 게 이 영화를 보는 따라가는 재미이기도 한데 저는 거기서 좀 흥미로웠던 게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인물로 그려졌던 반면 암살이나 이런 작품을 통해서 안호규린이라는 어떤 독립운동가가 나오고 유관순의 이야기들도 좀 더 우리가 그냥 책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구현되는 영화적인 어떤 캐릭터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진짜 유령에 와서 굉장히 정점을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대 안에서 어떤 여성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들 그런 게 굉장히 쾌감으로 다가왔고 그 안에서 그 캐릭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감독님의 다른 캐릭터를 만들 때처럼 매력적으로 그릴
보이려고 하는 어떤 노력, 의지 같은 것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어떻게 두고 가셨는지. 네, 일단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관련된 기록들이 많지도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근데 네. 열심히 읽다 보면 사실은 이거 뭐 성별을 떠나서 진짜 못지않게 정말 찬란하게 사셨던 분들인데 그들을 제대로 조명해 준 적이 없구나라는 게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유령 같은 경우는 성대결 뭐 이런 프레임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요. 어떤 네네. 순간에도. 그래서 남남여여로 이런 프레임으로 가두기에는 정말 거부하고 싶고 그건. 근데 매 순간 남녀가 함께 등장할 때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가슴 속에 생기는 위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계로부터 좀 자유롭게 정말 성별 떼고 보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좀 컸고 그 의도가 잘 반영돼서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설정 때문에라도 이렇게 비켜갈 수 없는 질문일 것 같고 많이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이 독립군들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극장이 있잖아요. 네. 극장 같은 경우에 딱 걸려 있는 포스터가 그 당시 그 조셉 폰 스탄버그 감독의 1932년 영화죠. 그 상하이 익스프레스가 네. 걸려 있는데 사실 거기에 또 주인공이 마를레네 디트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멋진 여성 네. 배우였고 또 그분에 대해서 알려진 거라고 하면 이제 양성애자였고 그리고 또 그분이 나치를 피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그 미국 국적을 또 취득을 했고 반나치 또 운동도 했었죠. 네. 그 당시에 이제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안 쓰던 시절에 또 폴리아모리의 어떤 선구자이기도 하셨던 네. 그런 마를레네 디티를 영화 초반에 딱 등장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건 감독 어떤 뭐랄까 되게 중요한 기호이자 어떤 선언? 뭐 이런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맞습니다. 눈길이 가요. 네, 맞습니다. 선언까지 모르겠고요. 중요한 표명? 입장 표명. 입장? 중요했어요. 정말 그쵸? 중요했어요. 네. 이 디트리를 우리 영화 안에 유령 안에 담아야 한다. 또 하나의 주인공이다라는 맥락으로 정말 어렵게 모셨고 아, 진짜 모셨죠. 이게 영화 간판에도 써야 되고 영화 필름도 써야 되고 맞아. 포스터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 돈 많이 줘야 돼요? 예 우리가 많이 법적으로 쓰고 풀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그것도 있었고 원작이 없는 설정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아주 아마도 우리 영화 출연자 중에 제일 비쌀 수 있는 가격은 모르겠네. 마를레네 디티리를 캐스팅에 붙여야겠네 이렇게 사실은. 거의 그 그러면 또 역할을 가격이 하지.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네, 상하이 익스프레스 영화는 일단 마를레네 디트리 존재 자체가 너무 필요했고 네. 그리고 상하이 익스프레스 그 영화 자체도 뭐 영화 그 영화를 만약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영화 안에 있는 어떤 이야기의 설정과 유령의 또 어떤 설정이 약간 닮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약간의 그냥 작은 재미라고 생각했고요. 디트리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위계 같은 이런 편견에서 그것들을 다 부수고 스스로 자유를 쟁취해서 너무나 자유롭게 살았던 아이코닉한 존재여서 그래서 박차경과 유령 안에서 이 존재하는 캐릭터들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굴이 꼭 필요해서 모셨죠. 재밌었던 것은 VIP 시사회 때 이한희 씨가 그 이제 무대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영화적인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한희 씨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키워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영화를 보면서 몇몇 장면들은 약간 스테이지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화적인 스테이지이기 네네.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한이와 설경구 배우가 이렇게 맞붙는 장면에서 이제 커튼이 쫙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이제 극장 뒷부분에서 이제 액션을 펼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약간 자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인데 그 장면 그런 액션 장면에서 그 거대한 커튼이 등장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액션을 펼치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거는 영화광적인 감독이 정말 너무나 즐겁게 만든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각각의 스테이지, 그러니까 액션 장면들을 만들 때 네네. 어떤 방식으로 구상을 하시고 짜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일단 그 말씀하신 그 공간이 이제 경성공회당이라는 그 공간인데 실제 했던 공간이에요. 근데 어차피 시민회관 같은 곳이죠. 근데 거기를
묘사하면서 액션과 뭔가 스펙터클을 보여주고 싶은데 사실은 예산과 찍어야 되는 시간의 이 한계와 여러 가지 안에서 밀도를 갖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를 좀 재미있게 뻔하지 않게 액션을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그러다가 사람들끼리 싸우는 이 방식은 어쨌건 알겠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끼리 싸우는 총싸움을 하고 하는 이 운동을 수직으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수직의 무빙으로 만들면 이 공간에서 벌어지던 이 이야기가, 가로로 펼쳐져 있던 이야기가 갑자기 축을 90도 바꾸면서 굉장히 경이로운 영화적인 어떤 네. 스펙터클한 액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천장으로 향하는 사람의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커튼 장면, 무대 뒤 공간 같은 곳인데, 거기는 사실은 이제 그 준지하고 차경이 싸우는 둘만의 공간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만든 세트장에 정말 작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눴고 이렇게 나눴더니 정말 손바닥만한 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근데 없어 보이긴 싫어, 영화적이고 싶어. 그래서 커튼을, 레이어를 만들어서 몇 개를 달아서, 그리고 색깔을 조금 진한 청록색 비슷한 색깔을 넣어서 심해로 빠뜨리자. 그러면 앞에 목 매달렸던 사람들이 수직으로 해서 천정으로 올라갔다면, 그렇다면 준지와 차경은 심해에 빠져서 심해에서 싸우다가 준지를 영영 심해 저 밑 바닥까지 떨어뜨려 버리자, 이런 맥락으로 수직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설계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만족해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 커튼도 사실 뭐 돈이 없어서 원래는 뭐 세 줄이었으면 네 줄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와서 여기서 찍어. 커튼을 활용. 네, 사실은 몇 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나눠서 네. 굉장히 알뜰하게 네. 각도별로 나눠서 찍고 뭐 이렇게 찍었습니다. 후보적이 너무 잘 돼서 비단같이 보이는데 비단이 아니었구나. 비단은 아니고 약간 벨벳 까라. 벨벳 네. 까라. 까라 입어놓아요? 까라? 벨벳 벨벳 에스티. 느낌의 커튼이죠. 그래서 빛을 반사하는 게 아니라 빛을 먹는 소재. 네. 그래야 심해 같은 느낌이 좀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김동욱 기자 말한 것처럼 예전 그 장르 영화의 클래식들의 감독님은 집착과 강박과 그걸 통한 성취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네. 있어요, 진짜. 네. 이한희 배우가 촬영하면서 저한테 네. 감독님 일상생활 힘들지. 정말 걱정 어린 마음으로. 뭐 설경구 선배님이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씀 네.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혜영 감독이 1mm, 2mm 단위로 연출 디렉션을 줘서 정말 고통스럽고 짜증나라고. 이렇게 뭐였냐면 선배님이 이렇게 모자 쓰는 장면이었는데 네. 거울 보고 모자 쓰는 한 번에 딱 써서 센터가 맞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그쵸. 카메라 각도 때문에 거울도 이렇게 정면으로 못 봐. 약간 비스듬하게 봐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죠. 썼는데 뭐 이렇게 되고, 썼는데 이렇게 돌아가 있고 약간 이렇게 뒤로 가 있고, 그럼 이제 선배님한테 2mm만 더 이쪽으로 2mm? 네, 선배님한테 되게 웃으면서 화기애애했어요. 짜증을 내진 않으셨고 되게 화기애애가 찍었는데 제 의도는 제 결벽 때문에 센터와 뭐 수평을 맞춰야 되는 단도 물론 있겠지만 이 배우의 멋짐이 1mm라도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는 설경구의 멋짐을 정말 완벽하게 담고 싶은 마음일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연기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미리수 단위로 내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게 만들죠. 1mm 단위로. 1mm 단위. 근데 배우의 매력을 정말 열심히 관찰해서 잘 담아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이제 감독님을 기억하는 또 많은 사람들은 역사가 전을 출연자. 사실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죠. 한때 이제 감독님을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제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 왜 해요? 계속 왜 하는 거야? 투샷 찾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되게 기분 나빠. 아니 그러니까 그 왕심의 시집에 갔을 때 누가 저한테 역사전을 그날 잘 봤다고 저한테 사인을 받아간 사람이 있어요. 해줬대. 네, 해줬어요. 너 이해영이라고 했어. 사칭 아니야? 이 역사전을 그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장수 프로그램이고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어떤 기틀을 만드신 분으로서 사실은 이런 역사물을 만들 때 어떤 부담감 같은 거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일제강점기 영화가 사실 많은 것 같지만 따져보면 사실 그렇게 또 사실 손꼽을 좀 편수가 많지 않거든요. 최근에 좀 많이 만들어졌을 뿐. 근데 사실 우리가 국가와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의 네. 이 긴 시간에 비하면 아직 덜 이야기되었다. 더 많이 이야기되어도 되고 더 많이 이야기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유령을 이런 비주얼로 그리게 된 건 사실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진짜 기록들을 쭉 보다 보면 너무나 이 단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찬란했다. 네. 그들의 삶과 희생과 투쟁과 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찬란하였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이 약간 벅차오른 이 느낌을 관객들한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인물들을 잘 묘사하기 하는 것도 되게 중요했지만 이런 식의 비주얼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다분히 영화적이고 되게 무언가 충만한 느낌? 네. 근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비극과 아픔과 슬픔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받았던 그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었죠. 캐릭터들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저는 약간 비슷한 결을 느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그 두 명의 남자 배우들, 훌륭한 배우들 그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비전형적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뒤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재미가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캐릭터들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배우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캐릭터를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복잡한 어떻게 보면 네네네. 캐릭터 설정이어가지고 카이토 캐릭터는 전형성을 가지면서 전형성을 벗어나는 모순된 디렉션을 제가 매번 줬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고통스러워했겠죠. 그래서 제가 모순된 디렉션을 매번 주다 보니까 박해수의 캐릭터를 다시 한번 영화를 보신 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매 순간 정말 많은 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모든 컷에서 증오와 경멸과 질투와 막 욕망과 모든 것이 막 들끓으면서 진짜 이상한 표정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촬영하면서 박해수 배우한테 이런 말을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야, 방금 네 얼굴에 우주가 지나갔어. 이런 말을. 오, 이렇게 시적인.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다. 근데 박해수는 기억 못해. 굉장한 찬사잖아요. 굉장한 찬사죠. 네, 기억을 못해. 박해수는 몰라. 왜냐면 일본어 외워야 되니까. 그치. 너무 근데 정말로 완벽하게 하죠. 일본어 다 외우고 배우가 왔지. 굉장히 좀 뒤늦게 합류를 하게 돼가지고 일본어를 그냥 통째로 외우느라고 너무 힘드셨다는 얘기를 또 맞아요. 하시거든요. 진짜 한 너무 2주 정도 만에 맞아, 2주 동안 다 외웠다고. 다 외웠어요. 근데 처음에 박해수 배우 만났을 때는 거절하려고 나왔대요, 저한테. 네, 자신 없다고. 너무 하고 싶은데 거절하려고. 근데 말렸어 감독님한테. 말렸죠. 왜냐하면 내가 거의. 박해수를 처음 본 순간 완전 입덕했거든. 네. 사랑하게 네. 됐거든. 근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 순간 나한테 말렸지. 박해수 배우의 강점을 감독님이 다 거의 빼먹은 것 같아요. 그 성실함과 어떻게 보면은 그 능력, 네. 그 모든 것들이 이 영화의 그 짧은 기간 안에 맞아요. 이 캐릭터로 들어가는 뭔가 길을 열어준 것 같아요. 나 너무 네. 섹시하게 나와서 좋았어. 너무 그래서 박해수 배우가 너무 이 엄청난 성실함으로 괴물 같은 성실함으로 이거를 수행해 줬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이 배우가 갖고 있는 매력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네. 더 열심히 탐구해서 진짜 극대화해서 매 순간 다 담아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모든 컷을 박해수 사생팬처럼 매력을 마구마구 갉아서 파먹으면서 네. 카메라 앞에 고스란히 전시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것이 박해수다. 이것이 박해수다. 이게 감독님 MBTI 뭐예요? 왜? 뭐가 갑자기 궁금해졌어. 이렇게. 모를 것 같은데, 정말 감독님? 이렇게 왜 이래? 나도 다 아는 사람이야? 아세요? 트렌드 되게 밝아. 왜 이래? 나 MBTI 음성 나왔어? 양성이야. 난 양성인데. 아이죠. 그러니까 너 왜? 너무나 아이. 왜? 인프피 아니야? 인프피 아니야. 인프제. 뭔지 몰라. 인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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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사람은 인프제지. 저랑 같으시군요. 같은. 큰 의미는 없어 보여. 왜냐면 대부분의 감독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가 되게 많아. 약간.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현장을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가 많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현 감독님이랑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정말 많은 캐릭터 혹은 이야기, 프로덕션 디자인 혹은 어마어마하게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잖아요. 영화를 하나 만들 때. 네. 그래서 보면서 정말 약간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영화를 만든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죠. 네, 현장에서 저는 그래서 막 큰 소리로 전체를 통솔하고 이런 거는 별로 해본 적이 없고 조금 가서 뭐 이렇게 방금 이거 좋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쪼는 약간 쪼는 스타일. 여기서 약간 1mm만 이렇게 1mm, 센터 맞추고 약간 이런. 그걸 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1mm 디렉팅이야 지금 1mm 디렉팅. 저는 사실 설경구 배우가 나올 때는 일종의 굉장히 바른 히어로를 생각을 해요. 막 심성이 뒤틀려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뭔가 시원하게 뭔가 해결을 하는 되게 선한 이미지라는 것이 저는 설경구 배우에게서 항상 보는데 이 영화는 그거를 계속 봐. 그렇잖아요. 선인지 악인지 도무지 알 수 없고 유령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거를 쫙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영화의 중요한 미스테리는 설경구라는 배우에게 포진 딱 되어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설경구 선배님 존재가 너무 필요했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쓸 때 제일 마지막에 캐스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설경구 선배님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배우들은 뭐 좀 달랐는데 경구 선배님 같은 경우는 완고를 다 쓰고도 시나리오를 한 번 더 고치고 정말 닦고 광내고 막 이렇게 해서 기름칠하고 해서 정말 완고 다음에 완고를 쓰고 완고를 쓴 다음에 정말 정성스럽게 바쳤죠. 근데 설경구 선배님 이제 시나리오 보고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걸 먼저 물어보셨어요. 왜 자기한테 시나리오 줬냐고. 아마도 이제 뭐 말하자면 뭐 주제가 뭐 캐릭터가 뭐 플롯이 뭐 이런 이야기를 아마 원하고 물어보셨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냥 제가 원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마치 그 박력 있게. 모래시계의 대사처럼 이렇게 하면 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런 느낌. 내가 원하니까. 그랬더니 경구 선배님 약간 어머 쟤 뭐야 약간 이런 부끄부끄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게 되게 몰라 그냥 먹혔나 봐. 통했어요 그게. 통했나 봐. 네. 나는 진짜 글을 너무 원했거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주제구 뭐 캐릭터가 어떻게 뭐 어떤 느낌으로 난 모르겠고 너무 당신을 원해. 이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는데 먹혔어. 나한테 이런 감독 처음이야. 약간 그런 거지. 날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약간 이런 그래서 너무 막무가내로 제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너무 감사하게 잡아주셨죠. 계속 혼돈과 혼선을 주는 그 역할을 너무 우직하게 수행해내는 네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한이를 따라가면 이야기의 재미를 틀림없이 길을 잃지 않고 관통해 나갈 수 있고 네. 설경구 선배님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이 영화가 감독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목적지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의 그 주요 캐릭터가 5명이니까 네. 각각 한 번씩 따라가면서 5번을 보면 굉장히 좋겠네요. 진행 좋은데? 입체적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 이거는 영화사가 되게 좋아할 멘트다. 손 배우를 따라가면서 또 한 번, 6번. 김종수 배우는 했다는 김종수 선배 따라가요. 당연히 따라가요. 따라가다 보면 또 7번. 음악이 또 음악만 따라가면 또 한 번, 8번. 하나짱 따라가야 되니까. 하나쯤 따라가야죠. 9번. 액자구성.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 고양이 영화라니까요. 그렇죠. 애묘인들도 그래야 많이 봐. 제가 이혜영 감독님의 영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팬으로서 좋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뭔가 좀 초기의 작품들이 뭔가 좀 시나리오 작가 출신으로서 어떤 스토리텔링에 대한 어떤 야심으로 가득 찬 그런 영화들을 볼 수가 있었다면 저는 독점부터는 뭔가 좀 감독님이 바뀌신 것 같아요. 독점부터 뭔가 이 영화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은 그런 감독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야심이 보이는 작품들이어서 저는 독점과 유령 이렇게 이어지기까지 굉장히 흥미롭게 감독님 영화를 즐겨왔고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아마 이제 유령 보시면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그 재미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혜영 감독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진짜 오래됐잖아요. 이렇게 또 약간 근데 정말 정말 항상 그 새로운 작품 만들 때마다 계속 좀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거든요.
반전의 감독. 네. 사실 첫 만남은 우리가 더 오래됐지. 그래요? 내가 오디션 자료를 보낸 거를 검토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 진짜? 오디션 자료 무슨 이스트 필름에서 아 이스트 필름 어머. 뭐야? 그거 한 30년 전 이야기 아니야? 30년 더 된 거 아니야? 더 됐다. 30년 정도 됐네. 그죠? 아. 네, 박하사탕 네, 배우 오디션 자료를 보내고 제가 그때 바카스탕을 할 때 이스트 필름이라는 그 영화사의 기획실 직원이었거든요. 오디션 서류 받아서 정리하고 하는. 바로 이렇게 여기, 걸었나요? 여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게 된 거였죠. 아 통과했었다고. 맞아. 통과했었대요. 내가 한번 빠뜨렸나 봐요. 실수로. 합격자 쪽에 흘렸나 봐. 절대 이성적으로 선택했을 리는 없지. 실수로 통과시켰구나. 실수로. 아, 네. 연출 스타일을 비롯해서 그 서사의 흐름, 장르의 변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 영화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령이라는 제목도 어떻게 보면은 혼선을 주는 그런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작품을 또 한편 만들어낸 지금의 기분. 누군가가 저한테 4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뭐 했어? 그러면 그냥 이 영화 안에 2시간에 네. 다 녹아있어라고 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컷마다 정말 많은 땀과 노력들이 들어가 있는 영화여서 근데 그거에 뭐 큰 의미를 담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관객들한테는 2시간짜리 영화일 뿐이니까 이것을 최대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아주 가볍게 소비해 버리시면 진짜 큰 쾌감과 보람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설에 이렇게 극장 가서 볼 영화가 있다라는 게 일단 너무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 연휴에 꼭 극장 다들 네 가십시오. 네 저희 마지막으로 그러면 인사 나눌까요? 네. 네네. 구독. 이게 무슨 망측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해요. 부탁해요. 수고하셨습니다.